결혼 생활이 15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어져 오면서 웬만한 서운함이나 갈등은 시간이 지나면 잊히거나 무뎌질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추석을 앞두고 벌어진 일은 달랐습니다. 명절을 불과 이틀 앞둔 날 너무나 갑작스럽게 친정 엄마가 세상을 떠나셨다는 연락을 받았던 겁니다. 순간 귀를 의심했고 손에 쥐고 있던 휴대폰을 떨어뜨릴 만큼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가슴이 먹먹해져 숨이 막히는 듯했고 눈물이 앞을 가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그 한마디는 제 인생에서 가장 받아들이기 힘든 말이었습니다. 급히 짐을 챙겨 친정으로 내려갔습니다. 친정은 서울에서 차로 23시간 걸리는 지방 소도시에 있었습니다. 명절 직전이라 도로 사정도 좋지 않았지만 슬픔이 앞서서 길이 얼마나 막히는지도 차 안에 앉아있는 시간이 얼마나 긴지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장례 절차를 준비하면서 가족들과 함께 울고 또 울었습니다. 정신없이 조문객들을 맞이하고 빈소를 지키면서도 제 마음 한쪽에는 시댁 식구들이 곧 와주겠지 하는 작은 기대가 있었습니다. 저희 친정은 조문객이 몰리면 아버지가 힘들어 하실까봐 일부러 가까운 친척과 지인 위주로만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와 주신 분들이 많았고 그들의 따뜻한 위로와 손길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가까운 시댁 식구들의 자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시댁 쪽의 움직임을 물었을 때 저는 차라리 듣지 않았으면 좋았을 대답을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제사 준비가 있으니 장례식장에는 가지 않겠다고 하셨다는 겁니다. 그 대신 발인날 화장장에만 잠깐 들르겠다는 말이었죠. 처음엔 너무 정신이 없어 알겠다고 대답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말은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장례식장은 고인을 떠나보내는 마지막 자리이자 남은 가족에게는 버텨낼 수 있는 최소한의 위로가 필요한 공간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단 한 명도 오지 않았다니요. 친정 쪽 사돈들도 멀리 사는 친척들도 심지어 명절 제사를 지내야 하는 분들도 다 와주셨습니다. 하지만 유독 제 시댁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대표로 단 한 분이라도 와주셨다면 이렇게까지 서운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끝내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발인날이 되어서야 도련님과 시누이 부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그것마저도 저를 위로하기보다 오히려 더 씁쓸하게 했습니다. 그들이 일부러 시간을 내어 찾아와 준 게 아니라 발인이 진행된 화장장이 마침 시누이가 사는 도시 근처라 잠시 들른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고마움보다는 공허함이 더 크게 밀려왔습니다. 마지막 작별의 순간조차 그들의 방문은 형식적인 느낌에 불과했습니다. 더 충격적이었던 건 그 직후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발인 절차를 마치고 화장을 기다리는 동안 남편이 제게 한 말은 아버지 산소에도 들렀다 가자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는 제 친정 엄마를 떠나보내는 자리입니다. 마음이 무너져 내려 한 발짝도 움직이기 힘든데 어떻게 그 와중에 시아버지 산소에 다녀오자는 말을 꺼낼 수 있는 걸까요? 제 마음은 무너져 내렸고 울분과 분노가 치밀어 올라 결국 남편과 크게 다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집안과 나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벽이 있구나. 장례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저는 쉽게 일상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슬픔은 시간이 해결해 준다고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친정 엄마를 잃은 상실감과 함께 시댁의 무심함이 더해져 마음이 너무 깊게 패였습니다. 특히 남편의 태도가 저를 더 괴롭게 했습니다. 저는 장례 내내 시댁의 빈자리를 느끼며 서운함에 치를 떨었는데 정작 남편은 엄마가 제사 때문에 못 온 건 어쩔 수 없는 거다라며 무심하게 넘겨버렸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 울고 공감해줄 사람에게서조차 외면당한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참다 못해 남편에게 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시댁 식구 한 명도 안 왔다는 게 얼마나 서운했는지, 발인 날조차 형식적으로 얼굴만 비추고 간 게 얼마나 허무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엄마의 마지막 길에서조차 아버지 산소를 들르자는 말을 듣고 얼마나 절망했는지. 차분히 이야기하려 했지만 눈물이 쏟아지면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대답은 제 기대와 너무 달랐습니다. 그는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다. 우리 집안은 원래 그런 문화다라며 제 감정을 인정하기보다 변명으로 일관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같은 장면을 보고도 전혀 다른 세상을 살고 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남편은 심지어 저에게 장례식보다 제사가 더 큰일이다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제겐 엄마를 떠나보내는 게 인생에서 가장 큰 일이었는데 그에 비해 시댁은 제사라는 형식적인 행사에 더 가치를 두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것이 당연하다고 말했고 저는 그 당연함 속에서 완전히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결국 우리는 목소리를 높이며 크게 다투게 되었고 서로의 입장은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냉랭한 공기가 집안을 채웠습니다. 남편은 미안하다는 말을 하긴 했지만 그 사과 속에는 진심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엄마 입장도 이해해야 한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저는 그 말이 사과를 가장한 합리화로밖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을 공감해 주기보다 시댁의 편을 드는 남편의 태도는 저를 더욱 지치게 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시어머니의 전화조차 받기 힘들어졌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상처받았다는 걸 아시는지 오히려 더 자주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고 이것저것 챙기려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말과 행동이 저에게는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귀에 맴돕니다. 제사가 있으니 장례식에는 못 간다. 그 한마디가 제 가슴에 깊은 흉터로 남아 있습니다. 저는 이제 고민에 빠졌습니다. 앞으로 이 가정을 어떻게 지켜나가야 할까요? 시댁과의 관계는 이미 돌이킬 수 없이 틀어져 버렸습니다. 남편과도 감정의 골이 깊어졌고 그가 과연 제 편이 되어줄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억지로 참으며 살아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이 관계에서 벗어나는 게 맞는 걸까요? 친정 엄마의 마지막 길조차 존중받지 못했던 기억은 시간이 지나도 쉽게 잊히지 않을 것 같습니다.